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중우란분절을 맞아서 우란분절은 불교에서 말하는 조상 천도, 천도라는 거는 천거한다, 좋은 대로 천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조상, 여기서 조상이라는 게 뭐냐면 직계가 아닌 어떻게 보면 반계조상. 직계조상은 예전에는, 지금은 직계조상 자체도 잘 안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유교 시절에는 집에서 다 했죠. 집에서 하거나 안 그러면 불교가 번성했을 때는 원찰이라든지 안 그러면 절에다 모셨어요. 원찰은 뭐냐면 그냥 내 절, 내 소유의 절이 하나 있어. 우리 집안 문중절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것도 있잖아요. 선산도, 문중 선산이 있는 것처럼 문중절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절에 그 집안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제를 지내고, 그리고 그 절 자체의 유지비를 그러니까 당신이 내는 거예요. 절 하나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용인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인용사 같은 경우가 김인문이라고 하는 문무왕 때, 문무왕 동생이 김인문입니다. 그러니까 태종무열한 김춘추 아들이죠. 그래서 김인문이 대당 외교사절로 갔었는데, 당나라에 외교사절로 갔었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죽게 되죠. 나당전쟁이 벌어지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 양반이 몰리게 되거든요. 외교 리더로 갔는데, 이제 저거 돼버리니까, 전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감옥으로 가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최고 귀족인데, 왕 아들로 최고 귀족이고, 대당 외교 사절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대사죠. 지금 미국 대사. 그러니까 일반 대사보다 훨씬 세죠. 콩고 대사 이런 거보다는 미국 대사가 세지 않겠어요? 그냥 딱 들어봐도. 그리고 지금보다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한국전쟁 끝나고 미국 영향력이 엄청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미국 대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런데 이게 삐그러지면서 나중에 신라하고 당하고 이제 전쟁이 붙는 거죠. 그 이유는 신라하고 당이 생각했던 게 좀 다르죠. 그게 동아시아의 십자군 전쟁, 그 당시 세로로 한 팀을 먹고, 세로가 어디냐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외, 그러니까 일본까지 이렇게 세로로 한 팀을 먹고, 가로로다가 나당 동맹을 맺고, 이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가로가 두 명밖에 없잖아요. 세로는 3명이고, 3팀이고. 그런데 왜 가로가 이기느냐? 당이 워낙 세죠. 체급 차이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반칙이죠. 저게 캐릭터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그 사기 캐릭터가 하나 들어온 거야. 그냥 일반 사람들끼리 전쟁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관우가 나온 거지. 그래서 상대가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물량에 의해서. 근데 신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마 고구려나 이런 쪽에, 만주나 이런 쪽은 너네가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백제하고, 고구려 남쪽은, 신라가 먹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신라는. 당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면, 우리 지금 국토 개념에서 보면, 영토 개념에서 보면 비슷한 것 같아. 그 만주벌판 이렇게 많은 땅이 많으니까. 근데 그거는 당 입장에서는 내가 당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제안이에요. 마치 동해하고 똑같은 거지. 우리는 동해라고 부르고 일본은 일본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어. 미치지 않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받아들인다고 말하면 그 나라에서는 매국노입니다. 우리가 일본해라고 쓸 수가 없잖아. 아니, 이게 중립적 용어여야 되는데 일본해라고 쓸 수가 없어. 써줄 수가 없어. 동해는 우리 입장에서 동해지, 걔네 입장에서는 서해지. 서해든지 뭐 북해든지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걔네 입장에서는 절대 동해가 될 수가 없어. 걔네는 동해가 태평양이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서로 받아들여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신라는 그렇게 퉁치면 되는 거 아니요? 근데 싸움은 실제로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한 거는 당나라거든. 그리고 당나라는 전쟁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고, 신라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안 하면, 잘못하면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내가 너네를 도와주러 갔고, 쉽게 말해서 더 많은 돈을 썼는데, 그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야, 내가 대주주인데, 왜냐하면 인구 비례로 봐야 돼요. 영토로 보는 게 아니고 인구 비례로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개성 이남 이런 쪽이잖아요. 사람이 사는데요.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 함경도, 뭐 평안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사람 잘 안 삽니다. 띄엄띄엄 점점점으로 살아. 그리고 만주 이런 데 가면 몰라, 뭐 개장수나 사는지. 우리 그 옛날에 쓸데없는 소리 할 때 그런 거 있었는데, 만주에서 개장수 뭐 이런 거 몰라, 개장수가 진짜 있는지도 난 모르겠다.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쪽은 사람도 없는데요. 근데 사람이 있어야 돼. 영토주의가 아니라니까. 예전에는 조세주의라니까. 그래서 인구가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겨서 그게 이제 수입이 되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런데 수입이 안 되죠. 그리고 뭐든지 마찬가지지만 유지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거두려면 그 세금을 걷는 유지 비용이 있어. 버스 노선 생각하시면 돼요. 흑자가 되는 데도 있어. 하지만 버스 중에는 적자가 나는 데도 있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흑자 노선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버스는 공공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메꿔서 퉁쳐. 아니, 그렇게 하잖아요. 비행기도 마찬가지고 철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거는 뭐 방법이 없을 거예요. 다 적자 노선도 있지만 그것까지 다 이제 공공시설을 상업적인 잣대만 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이제 좀 잘 되는 데를 밀어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저 코로나 상황에서 볼 때는 버스에 사람 진짜 한 명도 안 타고 막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아니,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거 너무 낭비 아니야? 이렇게 싶지만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구려의 저 북쪽 영토는 왜 남하에서 평양에다가 수도를 정했나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북쪽 영토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당나라 같은 경우도 거기를 먹고 그냥 사람들만 쭉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버리고 거기를 비워버린다고. 왜? 거기서 그 세금을 뜯어먹기 위해서는 관리 비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거든요. 동아시아, 동아시아에서 이 동북 쪽에 대해서는 중국이 언제나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란도 거기서 나오고, 그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여진의 금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도 여진족이거든요. 계속 고구려, 그 다음에 발해, 뭐 여진, 거란 이런 것들이 계속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동네에 대해서 중국이 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 이유는 세금 받는 것보다 지출이 더 많아. 그 유지 비용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굳이 내가 저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서북 쪽은 관심 무진장 많죠. 그게 실크로드 지역이에요. 거기도 사람 없어. 하지만 거기는 모기 좋지. 그래서 그냥 통행세로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은 현금 수납 창구고 이쪽은 돈 만들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나라가 그렇게 힘들게 전쟁을 해서 깨놓고는 거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노린자라고 생각되는 데를 그래서 당나라 입장에서는 야, 백제까지 내가 먹어야 돼. 너네 살려만 준 것도 대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당나라. 신라 입장에서는 야, 그게 너네가 다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너네가 도와준 건 맞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박치기를 이제 한번 하자. 그리고 신라가 약간 대단해요. 내가 보기에는 치사하긴 한데 대단해. 선제 공격을 해서 딱 불리하다 싶으니까 선제 공격을 해서 뒤통수 한 방 일명 퍽치기 사건입니다. 국제적 퍽치기 사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성공한 가미가제 특공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진주만처럼 그냥 퍽치기를 했는데 그건 미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진주만이 다 날아가도 미국을 일본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일본 상태 잘 몰랐던 거죠. 우리도 당을 사실 퍽치기를 해도 못 이겼어. 단 거리가 너무 머니까 신라를 정벌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저거 처리가 되는 거죠. 이제 강화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김인문이 나중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김인문이 외교사절로 갔을 때
배 타고 가거든요. 그 고구려를 통과해서 갈 수는 없잖아. 외교사절이 고구려 그러면 고구려가 야 길 열어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 택도 없지. 그러니까 배 타고 가고 이 울산에서 나가거든요. 배 타고 가고 그렇게 배를 타고 가면 당항성 아니면 울산인데 울산 쪽으로 더 많이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여기서 당항성 지금 경기도 화성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경기도 화성까지 가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배로 해안으로 돌더라고요. 그래서 사신들이 대부분 그렇게 다녔어요. 기록을 보면. 그래서 가서 이제 그 가는 길도 죽음을 무릅쓴 길이에요. 지금은 서해 건너는 게 야 서해 넘어갔다 와서 그냥 뭐 진짜 짜장면 한 그릇 시켜 먹고 올 정도. 그리고 대한해협도 진짜 짬뽕 한 그릇 먹고 올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려. 우동 한 그릇 진짜 먹고 올 정도 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울산에서 만약에 월정사를 가면 저는 차가 없으니까 근데 차가 있어도 아마 그 정도 비슷하게 걸릴걸. 한 4-5시간 걸릴걸. 그리고 차 없으면 여기서 서울 찍고 서울에서 다시 KTX로 찍기 때문에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그 KTX 시간만 한 4시간 정도가 걸려요. 4시간 좀 더 걸릴 거야. 그리고 그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갈아타야 되고 뭐 이러면 훨씬 더 걸리죠. 그래서 그런 생각 하잖아. 야, 이 정도면 중국이나 안 그러면 저 일본 가서 진짜 밥 한 끼 먹고 오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가까워졌지만 예전에는 이게 다 죽음을 무릅쓰고 다니는 길이에요. 고려 때도 우리 봐봐. 신풍 그 가미가제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고려하고 몽고 연합군 대부분 고려 사람이었어요. 일본 치러 갔다가 그 제주도에서 말 키우고 병창기지 만들어서 일본 치러 갔다가 태풍 불어가지고 꼬르륵꼬르륵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게 일본 건너가는 게 그렇게 힘들었나? 그리고 결국 손들었잖아요. 사람 많이 죽어가지고. 그때 넘어갔으면 일본 난리 났어요. 그리고 1차는 넘어갔었어요. 1차 넘어가서 진짜 상당히 이겼지. 그때 보면 그냥 쫙 밀고 내려갔거든. 그런데 바빠가지고 형님 잠깐 갔다 올게 이러고 갔다가 다시 올 때는 태풍기에 왔지. 그래서 끝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일하게 남은 건 제주도에 말을 풀어놨더니 저것들이 뛸 데가 없어서 쪼락말이 됐다더라. 그거밖에는 없어. 사실은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그 죽음을 무릅쓰러 가는 길이에요. 서해 건너는 것도 마찬가지. 중국 가는 것도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두려워한다고요. 추사 김정희도 제주도 갈 때 관음경 읽고 갔다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 요만한 게 지금 남아 있어요. 저 동대 박물관에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읽고 그 유학자가 얼마나 쫄 있으면 우리가 김정희 하면 막 대단하고 기계가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제주도 유배 떨어지니까 쫄이는 거요. 죽을까봐. 그래서 그거 읽고 있었던 거야.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다 똑같아요. 여러분만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다 이렇게 윤색이 돼서 그런 거지. 알고 보면, 이런 얘기 해서 이런가 모르겠다. 안중근을 가도 그 사형당하기 전에 되게 두려워했어요. 집행 전에는 그 기록에 나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거 했다고. 근데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사람도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몰라 뭐 수행이나 뭐 아주 뭐 대단하게 해가지고 마음이 안 흔들린다. 맹자처럼 뭐 부동심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 정도가 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상황에 처하면 다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은 이제 죽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별로 두려움을 못 느끼지만 그 상태에 비슷하게 가면 상황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인문이 대당 외교사절로 갔을 때 거기에 이제 절을 창건해서 기도하고 잘 돼라고 기도하고 근데 그 절이 좀 영험이 없는가 봐. 죽었었어요. 결국은. 감옥에서 죽은 건 아니고 이제 강화가 되고 뭐 이렇게 해서 풀렸는데 뭐 후유증이 좀 있었지 싶어요. 왜냐면 왕자로 굉장히 대단했는데 그게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우리나라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재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깜빵에 가기.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들어가기 싫대잖아.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돈 준다고 들어가 있으라 하면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씩 가집니다. 경제사범 크게 걸려서 들어가면. 그렇게 걸려요. 예전에 김우중 회장 같은 경우 추징금이 뭐 조단위인데, 그러면 깜빵으로 그게 이렇게 되면 깜빵에서 며칠 이상 못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 퉁쳐지는 거지. 아유, 하루에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하루에 뭐, 1억씩이 탕감돼요. 저 깜빵. 나 깜빵. 야, 1억 됐고. 젊은 애들 중에 하루에 100만 원만 해도 깜빵 많을걸? 흥부전 이런 거 보면 매 대신 맞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현대판으로 되면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흥부전 이렇게 보면 야, 무슨 매품을 파냐? 이렇게. 그게, 매를 맞아야 될 사람 되게 웃기지요?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돈을 내고 안 맞는 것도 아니고 보석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대신 사서 맞으면 맞은 걸로 퉁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알바 엉덩이 까기. 야, 참 저게 무슨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김인문이 결국 깜빵 갔다 오고 스트레스나 이런 거 뭐 그다음에 풍토병 이게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풍토병이 많아요. 물을 잘못 갈아 먹고 이게 문제 생기거나 음식 그래서 정로환이 일찍 나왔으면 세상이 달라졌을 건데 정로환이 신약인 고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러시아 정벌하러 갈 때 만들었다 그래서 정로환이라고. 옛날에는 러시아를 로서아라고 썼었거든요. 한문으로 로서아. 그래서 일본이 러시아를 정벌하러 갈 때 그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일본이 청나라 청일전쟁에서 이긴 거는 그런가 보다 하는데 러시아는 그 당시에 제정 러시아 해가지고 엄청나게 강력한 시절입니다. 그때 유럽하고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데하고 러시아가 뻑가뻑가 다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일본은 그지 같은 나라였었거든요. 신생 어떻게 보면 약간 떠오르는 요즘으로 말하면 개발도상국 같은 건데 러시아가 잡혔지. 일본한테. 생각지도 않게.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일이 벌어진 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우크라이나한테 러시아가 버틴 게 아니고 진 거예요.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일인가라고 하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수나라하고 당나라가 고구려에 와서 깨지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왜 깨지느냐? 동선이 너무 멀어. 근데 러시아가 일본이 기습 공격을 해서 빡쳐가지고 갔는데 어디서 했냐면 그 발틱 함대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서 이렇게 해서 일본까지 왔대잖아. 오다가 힘 다 빠져가지고 이렇게 뒤통수를 까니까 러시아 함대가 뭐 그렇게 강력한데 오다가 힘 다 빼고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 지금은 그런 말 안 쓰는데 옛날에 그 어른들 그런 얘기 했잖아. 어디다 힘은 다 빼고 들어와가지고 그 쓸데없는 얘긴데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그게 지고 후속 병력을 파견하려도 이 거리를 감당이 안 되는. 지도를 한번 생각을 해봐. 그걸 돌아서 간다고 생각을 해봐. 유럽에서.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추진하는 게 남하 정책, 남쪽 부동항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계속 내려오려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쪽만이 아니고 사실은 뭐 우즈베키스탄 그쪽으로도 계속 내려오려고. 그게 아프가니스탄을 러시아가 나중에 침공하고 들어가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 조금만 더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내려가면 요렇게만 뚫면, 그러니까 미국이 강대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뭘로 평가하냐면 태평양과 대서양을 양쪽에 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좋대요. 그러면 지금의 나라 안에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너무 기니까 물류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끝까지 끝이 대륙에서 끝에서 끝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파나마 운하를 뚫었다는 거잖아요. 미국이. 그래서 그렇게 미국은 이렇게 해서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철도로는 힘들거든. 그래서 러시아는 이건 돼 있으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지. 세로를.
그래서 계속 저 문제가 계속 벌어지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게 이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나라 100만 대고 나도 소용없잖아. 그냥 청해전투라고 청해전술이라고 먹을 거 싹 불태우고 다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겨울이 올 때까지 그냥 버티는 거지. 그게 뭐 고구려의 전형적인 전술이에요. 그러면 만주벌판의 쾌속냉동이 결국 다 수나라 당나라 군대를 잡는다더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에서 그게 나오던데. 그 얼음이 녹으면서 뭐 뻘같이 돼서 탱크들이 못 움직인다. 그거 봤죠? 나 그거 보면서 저는 이제 뭐 유럽사나 이런 거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근데 그게 요동에서도 그 사건이 벌어져요. 그 요하의 하류 쪽으로 건너는데 그게 또 녹으면 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죽을라 그랬다고 기록에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이 푹푹 빠지는데 갑옷에 이게 박히는 거예요. 진흙이. 그러니까 움직이기도 힘들고 무거워져. 그러니까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레가 못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작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거든. 군인들한테 군장으로 이제 야 배낭에다가 다 야 한 50kg, 60kg 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군인들 입장에서는 네가 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겠지만 그 얘기를 못 하지. 그렇게 지고 거기서 뻘을 통과하면 이렇게 쭉쭉 빠지는 데를 통과해 버리면 난리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린다는 거잖아. 지가 먹을 식량인데도 버린다는 거잖아. 야, 지금 당장 죽겠는데?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가면 식량이 없어. 그래서 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는 저런 게 왜 저게 문제가 되지? 보통은 군대가 가면 그 위에 뭐 이렇게 해서 깔아버리면 되잖아. 부교 놓듯이 이렇게 쭉 깔면 될 건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대전에서 탱크도 그렇게 갇히는 걸 보니까 야, 이게 고대 전투에서 무진장 진짜 영향력을 발휘했겠다. 수레는 당연히 못 갑니다. 그래서 쟤네가 보급이 끊임없이 끊어질 수밖에 없구나. 그냥 추위만 싸운 게 아니고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남의 전쟁을 보면서 이렇게 각성을 하게 된. 아무튼 그 김인문 사찰은 저 경주에 지금 터가 있어요. 반월성 옆에 그 월정 옆에 터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는 영험하지 않아. 원찰이고 살으라고 했더니 사람이 죽어붙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미타불 도량으로 바꿔서 이제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근데 왜 영험하지 않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냐면 살으라고 절을 졌더니 사람이 죽었고 죽고 난 뒤에 지금 절이 남아있느냐? 절이 없어요. 폐사지밖에 없어. 영험한 절은 전부 절이 남습니다. 살아남은 놈은 다 뭔가 영험함이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뭔가가 있는 거야. 그게 1000년 이상 유지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디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도 불교가 진짜 명산 이런 산에 아주 명당 자리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살아남은 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파고들을 거치면서. 근데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조선의 유생들 중에서 유교 이 권력자들 중에서 집안이 잘 산 놈이 없을 것 같아. 지금 절보다 훨씬 잘 사는 놈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크게는 못 져. 신분제 때문에. 하지만 분명히 있었겠지. 뭐 통도사, 해인사 이런 절보다 예산이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지. 뭐 한 명의 집 뭐 이러면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정부 예산의 어느 정도 이상을 다 줬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런데 그런 사람 집 중에 제대로 남은 집이 있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몇십 년에 한 명이라도 한 집안이라도 남았으면 야, 그게 지금은 문화유산감인데, 세계 문화유산감인데 애석하게도 사고졌죠. 우리는 그냥 이름만 그 당시 권신들, 권력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 사람들에서 어디에 살았는지 몰라요. 왜? 유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한 500년밖에 안 된, 그러니까 600년 됐죠. 1392년에 장사를 시작했으니까 600년 정도 됐는데 다 안 남았잖아. 다 틀어졌잖아.
그래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게 1000년 이상 남아있으면 뭔가 한 칼이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원찰. 원찰을 지으면 제일 좋고, 그리고 이제 원찰 지으려면 유지비가 드니까 그건 돈이 많이 들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합동. 합동으로 하면 좀 돈이 덜 드는 거지. 그러면 이제 저는 사실 저 선덕여왕 때 나오는 영묘사라고 하는 절이 아마 왕실 원찰하고 관련이 될 거다. 왕실과 관련된 어떤 직계를 모시는 그런 사찰이었을 거다. 진평왕계를 모시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들을 좀 그냥 해. 진평왕과 관련된 뭔가 원찰인가? 아니면 그 직계들만 어떻게 하는가? 왜냐면 그때 성골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도 하는데, 아무튼 합동이 싸죠. 자가용 모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이 싸죠. 그리고 대중교통이 더 크죠. 그렇잖아요. 누구 말 맞다나 너는 10억짜리 포르쉐를 타느냐? 나는 1000억짜리 지하철을 탄다. 정신승리지. 어디 게임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더 규모는 더 커지는 거지. 사람이 많으니까. 한 사람이 지출할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합동으로 그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합동으로. 그러면 그런 걸 보고 윤회봉사, 분할봉사. 그러니까 옛날로 하면 제를 조상 제사들을 지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제례 공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절 안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백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하루에 날 맞춰가지고 전체를 다 때려 넣어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 페스티벌이죠. 이 날이 두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거는 7월 보름, 음력 7월 보름이 그 날이고,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서 했었던 그날은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을 중양절이라고 해요. 양이 거듭됐다. 주역에서는 양의 수를 9로 놓고 음의 수를 6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9가 2번 하기 때문에 양기가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차를 9번 구워요. 그 다음에 주겸도 소금할 때 그게 9번 구워요. 그게 구중구포 9번 굽고 9번 말리고 그러면 거기 양기가 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약간의 이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 사이비과학이라 하는데, 그럴듯한 거지 같은 논리지. 현실적으로 별 쓸모없는. 그러니까 효자 종이 3000장을 써가지고 효라고 하는 글자를 3000장을 써서 약을 다리면 부모님께 효과가 있다. 들어봤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이를 겁나 큰 거를 쓰지 않으면 3000장 갖고 약이 다려지지도 않습니다. 약 안 다려집니다. A4 같은 거 3000장으로 약탕기를 돌릴 수 있을 것 같아? 안 됩니다. 3000장이어 봐야 전화번호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약을 끓여 맹물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정성, 그것만 있었나?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이렇게 막 기가 넘어가고 이렇게 막 돌아가시려고 하면 요 손가락을 이렇게 깨물어서 피를 흘려 보내줘. 그러면 어른들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정신이 돌아온대.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면 기도 막혀서 더 빨리 가십니다. 이게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우리도 사람 숨 넘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 확보거든. 물에 빠졌어. 기도 확보. 그래서 목을 뒤로 제끼고, 그 다음에 그 이물질을 빼고, 그 다음에 이게 흉부 압박을 하라고. 다 배웠잖아. 여러분들은 교련 세대잖아. 군사훈련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각대 묶고 댕기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여러분 준 전투요원이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들이 굉장히 위대해. 전투요원들이기 때문에. 특공대.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믿을 만한 얘기는 안 돼요. 그리고 차를 9번 굽고 9번 말리면 차가 바스라집니다. 예, 차 바스라집니다. 예, 몰라, 뭐 대충 한번 씩하고 이렇게 하면 몰라도 진짜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좀 문대서 이렇게 이렇게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탄닌 성분들이 좀 튀어나오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고소해지는데 그냥 씩하지 않으면 진짜 이렇게 하면 한 3번만 해도 탈 걸. 차 굽는 거 이렇게 덮는 거 보셨어요? 솥에다가 왜 차가 약간 짭조름한지 알지? 땀 더럽게 흘린다 진짜. 땀 더럽게 흘려. 그게 그 할매들 땀이야. 할매 거기에 정수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마시면 짜. 할매 손맛이지. 근데 그게요. 여성분들은 잘 못해요, 사실은. 할아버지 손맛이에요. 그게 뭐 차 맛이 좋다. 그 액기스를 한번 추출해서 땀을 한번 빨아봐. 아니, 내 말이 맞다니까. 그거 불 앞에서 방법이 없어요. 제가 그런 절에 예전에 좀 살았었거든요. 방법이 없어. 땀 진짜 팥죽 흘리듯이 나온다. 그리고 힘쓰는 사람은 그 땀이 안 나는 게 아니고 더 나던데. 떡대 좋은 사람이 땀이 더 많아요. 마른 분은 땀이 적은데 마른 분은 또 힘을 못 쓰니까. 이거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수제차 권장드립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이게 사이비과학이라 그래요. 사이비과학. 그래서 양기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9월 9일 이렇게 걸리면 그건 양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늘로 기운이 뻗쳐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양기가 쫙 올라가니. 그러니까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을 던지기만 하면 쫙 올라가는 거야. 빨려서. 그게 9월 9일. 전통적인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는 9월 9일이 왜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 명절의 특징이 홀수땡인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름. 15가 들어가는 정월보름, 7월보름, 6월보름. 6월보름은 유두, 7월보름 백중, 8월보름 한가위. 이렇게 대보름, 그건 풍요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는 거고, 달숭배, 정확하게 말하면 달숭배. 예. 그리고 홀수땡을 명절로 잡는데 1월 1일, 3월 3일 삼진날, 5월 5일 단오 중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9월 9일, 7월 7일 칠석, 9월 9일인데 9월 9일만 죽었어요. 11월 11일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10 이상 되면 이건 안 쳐줘. 9가 극수고 다시 이제 한 바퀴 도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롯데에서 살렸지. 빼빼로데이로.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중양절보다 더 알려져 있어. 놀랍지? 나도 놀라워. 나도 놀라워. 그리고 더 웃긴 건 그 빼빼로데이의 빼빼로가 또 롯데에서 만들었느냐? 일본 과자를 그게 또 카피한 과자였지. 우리가 지금 중국에서 자꾸 뭐 우리 거 뺏겨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 한참 일본 거를 뺏겨 먹던 시절이 있죠. 그래서 뺏겨 먹었는데 매출이 뺏긴 놈이 더 나오지. 일본에 뭐 포키인가 그거 뺏겼을 거예요. 우리도 포키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참 놀랍지. 그러니까 중국을 욕할 수도 없어요. 이게 지금 해보면 좀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돌아가신 분에게 이제 천도도 해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공덕을 빼주는 게 아닙니다. 빼주는 게 아니고 후손들이 조상 이름으로 해서 경전들도 읽어주고, 그리고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추모해서 그분들의 공덕이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마일리지 적립, 요즘으로 말하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족이 대신 해주고, 입시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시기도도 입시생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입시생 부모 기도지. 입시기도가 아니고 입시생 부모 기도. 그리고 그렇게 논리가 가는 게 뭐냐면 가족 합산 마일리지 제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개인한테
선물을 주는 거고, 선물을 주는데 이제 가실 때, 자, 선물 하나 넣습니다. 이게 그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후손이 사서 줍니다.